24화 집을 없애는 다양한 수법들. 은하야, 북노형 사활에 대한 내용은 다 복습했어? 나름대로 해봤는데 기억해야 할 게 많아서 아직 부족한 것 같아. 나도 확실하지 않아서 불안하더라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확인해보자. 좋아. 일단 궁도는 분리된 두 집을 낼 수 있는 가장 작은 모양 3궁도부터 시작했지. 그리고 집의 안쪽 가운데에 두는 수를 치중이라고 했어. 사궁도부터는 살아있는 모양, 먼저 두는 쪽에 따라 결과가 바뀌는 모양, 살지 못한 모양으로 나뉘었잖아. 여기서 흙이 둬서 백을 잡는 흑선백사, 백이 둬서 살리는 백선활이라는 말도 배웠고 말이야. 맞아. 그리고 여러 5궁도와 6궁도 중에서 사활이 문제가 되는 모양에는 이런 모양들이 있었어. 이런 모양들이 치중당하면 왜 잡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었지? 그랬지. 미로가 이 모양을 예로 들어 설명해줬잖아. 이긴 줄 알았는데 결과를 보니 그렇지 않더라고. 왜 잡히는지 알려준 덕분에 왜 살려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어. 미로가 오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둬서 다행인걸? 그랬다니 정말 다행인걸. 아이, 깜짝이야. 말 좀 하고 나서 와. 좋아, 이번에는 분리형 사활에서 상대의 집을 없애는 수법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미 한 집을 만든 상태에서 나머지 한 집을 내려는 쪽과 내지 못하게 하려는 쪽의 싸움이지. 집을 내지 못하게 막거나 옥집으로 만드는 것 외에도 약점을 찌르거나 이미 둘러싼 곳을 무너뜨리는 등 다양한 수법이 이용된다. 각각의 모양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수법이 다르기 때문에 아는 만큼 보이는 분야이기도 하지. 일단 이 모양부터 시작해볼까. 흙은 중앙에 한 집에 더해 변해서 한 집을 더 만들면 사는 모양이다. 과연 백선흡사가 가능한 모양일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단수하면 흙이 100도를 따내서 한 집이 생기겠는걸? 애돌 쪽으로 단수하는 모양과 비슷한데? 이렇게 단수하면 어떨까? 그럼 흙은 따내겠는걸? 100은 단수니까 나가겠구나. 와, 변의 집이 옥집이 됐잖아. 101은 백세모를 이용하여 자충으로 변의 흙집을 없애는 수법이다. 다음은 이 모양으로 해볼까? 이번엔 내가 맞춰봐야지. 이렇게 단수하면 이쪽을 이어도 연단수로 2도를 따낼 수 있겠어. 흙이 단수된 돌을 살리려면 먼저 이쪽 100도를 따내야겠구나. 그럼 100이 이쪽 흙도를 따내면 분리된 두 집을 내지 못한 모양이잖아. 잘 맞췄다. 수상 전 때 배운 자충이 분리형 사활에서도 쓰인다는 걸 잘 알았겠지? 앞에서 본 모양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모양이 이해되니까 점점 재밌어지는걸? 자충을 이용한 문제는 생각보다 많지. 준비해 올 테니 잠깐 기다리라. 이번에는 같은 원리를 공유하는 모양 두 개를 소개하지. 각각의 흙은 나머지 한 집만 만들면 사는 모양이다. 백이 흙을 잡으려면 나머지 한 집을 내지 못하게 방해해야겠네. 일단 이 수를 시험해볼까? 흙은 막아서 각각 집을 내고 살겠는걸? 그렇다고 상대가 둔 곳에 두면 끊길 것 같은데 괜찮을까? 자세히 보니까 100돌을 끄는 흙돌이 단수되어 있는걸? 상대가 자충이 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구나. 이런 모양에서 주의할 점은 바깥의 수가 모두 메워져 있다는 점이다.
만약 수가 하나씩 비워져 있다면 방금 같은 수를 두어도 끊겨서 손해만 보고 말 거다. 저런 수를 둘 때는 제대로 자충이 되는지 확인해야겠구나. 세수 수익기의 힘이 절실히 느껴지는걸? 이번에는 이 모양이다. 금방 알 수 있겠지. 여기 집어넣어서 한격으로 잡는 거 맞지? 단숨에 맞췄군. 이 모양은 어떻지? 분리된 두 집을 낸 것 같지만 역시나 환격을 이용하면 오른쪽 집이 옥집이 돼. 좋아. 자충을 이용한 수법을 둘러봤으니 먹여치기가 빠질 수 없겠지. 아하, 이쪽에 집어넣으면 옥집을 만들 수 있구나. 그럼 이 모양은 어떻지? 이 모양은 백이 먹여치면 흙은 자충 때문에 이을 수가 없어. 흙이 따내면 그때 단수해서 옥집을 만들 수 있구나. 자충이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쓰이는걸? 봤던 모양이라고 계속해서 맞추니 나도 기분이 좋군. 이 모양도 가능할지 궁금한걸. 흙이 이렇게 젖힌 상황이다. 어떤 생각이 들지? 중앙에 한 집, 변에 한 집으로 산 모양 아냐? 설마 이렇게 넓은데 무슨 수가 나겠어. 먹여칠 곳도 없는걸. 조금 어렵겠지만 잘 따라온 너희들에게 재밌는 걸 보여주지. 백이 이렇게 치중하면 어떻게 될까? 자신 있어 하는 미로를 보니 불안한데 끊기면 안 되니까 있겠지? 그때 이쪽으로 집어넣으면 단수니까 따내야. 어라, 먹여치는 모양이 생겼어. 이렇게 먹여치면 변의 집을 없애는데 성공했군. 알겠나? 그럼 뭐야? 그 길로 젖힌 수가 잘못됐다는 거야? 집을 넓혀서 살려고 했더니 오히려 상대에게 치중할 공간을 준 셈이구나. 그냥 이렇게 확실하게 살래?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살 때도 집을 생각하면서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 결과가 같다면 더 넓게 사는 게 이득이겠지. 이렇게 두면 한 집 더 많군. 알면 알수록 어디서 어떻게 당할지 불안해져. 긴장이 끈을 놓을 수가 없겠는걸? 결국 바둑은 집이 많은 쪽이 이기는 놀이다. 사는 것이 우선이지만 집도 놓칠 수는 없지. 물론 이런 모양이라면 이렇게 더도 젖힘을 당해 옥집이 되니 확실하게 사는 게 맞겠지. 어느 정도 배웠으니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 앞서 배운 수상전의 유령부터 자충, 궁도형 사활, 오늘 배운 분리형 사활까지 많은 수법들을 알아보았다. 이 수법들은 개별적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한데 뭉쳐서 복합적인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 모양을 봐볼까? 뒤쪽은 오궁도지만 치중을 당해 혼자서는 분리된 두 집을 낼 수 없는 모양이다. 결국 변 쪽에서 한 집을 더 내야 살 수 있지. 이때 100차례라면 어떻게 두어야 그게 삶을 방해할 수 있을까? 흙이 자충 때문에 끊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뛰어들어갈 수 있겠는걸? 흙은 들어온 백도를 끊을 수 없으니까 다른 한 집을 낼 공간이 없어서 잡히겠구나. 이렇게 단수하는 수는 왜 안 되지? 그 수도 되나. 흙이 이으면 백이 들어가는 식으로. 나는 이 수가 왜 안 되는지를 물어봤지 된다고 한 적은 없다. 될지 안 될지는 너희들이 직접 수익기해봐라. 흙이 이렇게 막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백이 따낼 텐데 그 다음은 어쩌지? 이 모양은 패니까 바로 따낼 수 없잖아? 흙이 잡혀버렸네. 이 모양만 보면 아무런 수가 없는 게 맞다. 그런데 위쪽에 이런 모양이 있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그럼 단수하는 수가 횟감이 되겠네. 댁이 흑도를 따내면 다시 해를 따내서 흑이 집을 만든 모양이야. 횟감이 있으면 집이 되고 횟감이 없으면 옥집이 되네? 너희들이 처음에 발견한 수를 뒀다면 해를 남기지 않고 그냥 흙이 잡히는 모양이다. 그런데 첫 수를 잘못 뒀더니 흙에게 패로 버티는 수가 생겨버렸지. 그냥 사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흙에게도 희망이 남은 셈이다. 당연히 잡는 쪽에서는 패를 남기는 것보다 그냥 잡는 것이 좋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나? 첫 수로 사활의 결과가 바뀌는구나. 해를 내지 않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수익기를 잘 해야겠는걸. 이번에는 돌을 하나 빼서 이런 모양이라고 해볼까? 이제는 흙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뛰어드는 수는 실패다. 그럴 때는 이전처럼 단수에서 패라도 만드는 쪽이 낫겠지. 반대로 살리는 흙 입장에서는 이 돌을 이어서 그냥 잡히는 것보다 패라도 만드는 쪽이 나을 거다. 횟감이 있다면 살릴 수 있는 희망이 생기니까 말이지. 이렇게 사활이 문제가 되는 모양에서 패가 엮이면 그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다른 곳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바뀌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진다. 하지만 사활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패를 내서라도 잡거나 살리려고 할 거다. 우리가 반드시 패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유지. 다음 시간에 알아볼 내용이기도 하다. 해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늘 뭘 배웠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나도 헷갈리려고 해. 빨리 복습하러 가야겠다. 다음에 보자.